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6월 12일 날 코인발 유동성이 폭발이 시작이 됐다. 다들 올라타셔라. 지금부터는 그냥 괜찮은 거, 뭐 비트코인이든지 뭐 주요 종목들을 사놓으면은 1년 동안 안 보고 있어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만드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 좀 뭐 주가 지수나 비트코인이나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좀 자산 증식을 이걸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미술 작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6월 12일 날 얘기했었을 때가 한 16,000달러 이 정도 됐었네요. 근데 지금은 11만 7천 달러, 뭐 밤새는 11만 뭐 거의 9천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얘기하자마자 조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다. 뭐 그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어쨌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게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주요 지수를 보면은 뭐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코스피죠. 코스피도 6월 12일부터 보면은 2,900에서 지금 3,100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코스피를 따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월에 최저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코스피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뭐 2,700, 뭐 2,600 이 정도면은 잘한 거지. 뭐 2,200 이때부터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코스피만 특별히 좋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조금 더 뭐 대통령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만 갓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얘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요 나라 지수들을 봐보면은 자, 요거는 베트남 지수입니다.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요렇게 지금 거의 한국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월 12일부터를 봐도 뭐 이 베트남 지수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자,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네, 물론 이렇게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지금 요때 급락 이후로 전 세계 증시들이 전부 다 우상향을 하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날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유동성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유동성 장세예요. 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고 자, 6월 10일부터라고 하면은 요때 네,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코스피가 오른 거나 뭐 나스닥이나 다른 지수들이 오른 거랑 단기간으로 보면은 뭐 10%, 20%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거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4천조 달러였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4조 달러네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은 4천조 원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주식이 네, 요즘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면은 거의 급등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6월 12일 날 얘기했었을 때부터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개별 뭐 이렇게 만만한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주식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동성 장세의 시작은 주도주하고 대형주가 먼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참 정도 가다가 나중에 이제 중소형주가 같이 가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버블이 꺼지던지 아니면 대형주가 한 번 더 가던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뚫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20, 30% 이상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6월 12일 이후에 지금 요게 아마 한 50% 이상 상승을 한 걸 거예요. 저도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했으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았겠죠. 이 코인베이스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CLCL 서클하고의 또 연결성 때문에 지금 가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입니다. 얘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게 은현물입니다. 은현물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요때 급등하고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돈 풀기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 뭐 요즘에 구리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물론 트럼프 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금은 아직 뭐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급등이 시작이 됐다. 자, 메타같이 엄청 대형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뚫었다가 잠깐 쉬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미쳤죠. 지금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최하단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말고 사실은 미국 주식에서 좋은 대형주만 잘 골랐어도 코스피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징이 거의 모든 주요 자산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 보이는 CRCL 같은 경우에도 제가 6월 12일 날 얘기했었던 때보다 제가 이게 115달러 정도니까 187달러, 어제 큰 조정을 받았음에도 187달러예요. 단기간에 한 5, 60%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동성 장세의 중심에는 제가 CRCL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주가 그냥 1년 정도는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초반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돈 풀기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돈은 풀지만 부동산은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로는 뭐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50년 전, 뭐 100년 전 그때의 집값이나 아니면 그때의 물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10년, 20년 생각을 하면은 뭐 집값 뭐 6.25 때랑 비교를 한다. 아니면은 뭐 일제시대 때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막 몇천 퍼센트 뭐 집값이던 모든 물가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우리가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한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의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처럼 30년 동안 물가가 제자리였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되게 이례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이례적인 일인 거고 그 일본조차도 다시 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죠. 지금 이제 소멸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가치가 없어지느냐 아니면은 자산 가치가 있는 곳들은 더 올라가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는 단기간에는 뭐 떨어지고 어쩌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간으로 물가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집값도 결국에는 대출을 아무리 조인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었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동성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억이 큰 돈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6억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꼭 이 유동성 장세에 올라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셔도 됩니다. 네, 이더리움을 사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더리움 모르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뭐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을 사도 되고 뭐 중국은 뭐 제가 추천을 못 하겠지만 저도 뭐 소량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영국이나 뭐 닥스 지수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막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대장주를 사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세계 주식 시장을 좀 선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발빠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 때도 한국 증시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따라오는 형세였고 한국 주식이 폭락을 한 다음에 나스닥도 따라오는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한국 주식은 폭락하는데 미국 주식만 올라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주식을 안 하면은 국장은 버리고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게 그때 나온 얘기예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가 21년 7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뭐 흔들리는 것 같다가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은 게 21년 11월 말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지만 요 7월 달부터, 자, 11월 달까지, 7월 달부터 이렇게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조정을 받는 것 같다가 10월부터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봤었던 사람들은 약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요때까지는 약간 같이 가나 했는데 요때 코스피는 반등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나스닥만 가니까 이때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요쯤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때도 내가 팔고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팔고 도망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보면은 딱 하나의 제가 봤었을 때 완벽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미술 시장이 뜨거울 때입니다. 뭐 NFT가 다시 열풍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NFT도 다시 뜨거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NFT 같은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뭐 몇 천억에 무슨 뭐 크립토가 팔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미술 호황이 제일 늦게 오거든요. 늦게 따라오는데 미술 시장이 과열됐다. 물론 이건 일반인들이 좀 알기 힘든데, 근데 그거 좀 뉴스를 좀 눈여겨서 보면은 특히 저 같은 미술 작가는 제가 몸소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의 끝에는 미술 시장의 호황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한 2년 정도 호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미술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뜨겁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도 주식은 같이 갑니다. 부동산도 같이 가요. 한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길게 보면 1년이고, 왜냐하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자산 시장의 호황이 6년이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시장의 호황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길 수도 있겠지만 한 반년, 1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된다. 미술 시장 NFT 과열 같은 게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과열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너는 미술하는 애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근데 그냥 객관적인 지표가 그래요. 야, 그럼 미술 투자를 제일 하지 말아야겠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바로 미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같은 거는 되게 어렵게 공부하면서 사지만 미술품 같은 경우는 고민도 안 하고 사요. 네. 좋은 작품 사면은 미술품만큼 안전한 자산도 없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제가 한 달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초반이기 때문에 최소 내년 6월까지는 이 유동성 장세를 즐겨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일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요 지수나 아니면은 뭐 큰 종목들만 가지고 가도,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가지고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상으로는 좀 자산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간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부동산 좋아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끝났어가 아니라 하락하면 사자, 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다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단기간으로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매수할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진짜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냐? 그거는 바로 진짜로 우리나라 경기랑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정도 지경이 됐었을 때 네,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강남 한남동 부동산은 안 떨어질 거예요. 왜?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베트남은 좀 좋지만 태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개발도상국들도 어, 수도의 주요 중심가에 있는 초고가 주택들은 네, 계속 올라가요. 그들만의 리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이상한 게 전체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 부동산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문제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의 기준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네, 길게 봤었을 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 저도 어, 부동산이 이제 좀 좋은 위치에서 가격이 조정이 온다. 그러면 살 생각이 있거든요. 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